안녕하세요. 뭐 찾아요? 그냥 먹을 거 없나 해서. 어? 초코파이 하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열바이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대전서 10명 와가지고 여 남매 뛰어서 집밥 싸가져서 여 두구남매 뛰어서 먹으면서 물을 큰 거를 3개를 사가지고 와. 이렇게. 그렇게 물을 먹어. 막 겁나게 먹더라고 물을. 와. 이야. 초입부터 산세 죽이는구만. 똥차. 여러분, 요즘에 서울엔 저런 거 없잖아요. 똥차. 위생차라고 불리는데, 똥 푸는 자동차거든요? 시골엔 저런 게 있어요.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도 굉장히 많고, 그 집에 똥 모아놓는 데가 똥차. 안녕하세요. 안장 위에서만 토크가 잘 털리는 토크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초코파이로 보급을 때리고 아주 기분 좋게 도마령을 올라갈 거예요. 도마령은 무주 그란폰도에 포함된 어필 코스인데요. 한국에서 아름다운 길로 10선인가? 뭐 하여튼 한국의 아름다운 길 어디에 선정된 뭐 그런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다 벚꽃길이고요.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와 함께 도마령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출발! 저런 큰 나무가 4km? 야, 이거 대역 좋네. 와, 여기 등봉 되게 좋네, 여기. 고수. 그래서 오늘 도마령을 뱀이다. 와, 씨, 무서워. 씨. 아, 무서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도마령을 올라가면서 같이 털어볼 이야기는 개미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자덕 여러분들, 그리고 자덕 예비 여러분들 모두 이 개미 지옥에 빠지거나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전거는 굉장히 거의 뭐 개미 지옥에 가까운, 개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미 생활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한 대 사셨다면 자전거를 산 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산 걸로 말미암아 이 개미 지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전거를 타신다면 처음에 이 로드 자전거에서 쫄쫄이를 입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 자전거를 타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나가시게 돼서 타시면 이게 굉장히 즐거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와 경쾌함과 그런 느낌을 느끼시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시면 자전거 재밌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주무시게 되죠.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게 되면 이 새로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 무엇이냐? 바로 엉덩이가 박살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엉덩이가 박살나는 느낌을 받고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아, 내가 쫄쫄이는 입기 싫고 패드 바지를 하나 입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에서 패드 속바지를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패드 속바지를 찾아서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타다 보니까 편하죠. 편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헬멧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헬멧 찾아보니까 막 종류 엄청나게 많죠. 근데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비싼 헬멧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헬멧을 하나 구입하게 되죠. 헬멧뿐만이 아닙니다. 낮에 타다 보면은 눈이 부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로드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고글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고글도 적당한 고글을 알아봐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글과 헬멧을 사고 다시 라이딩을 즐기게 됩니다.
라이딩을 쭉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실력이 빨리 느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아보게 되냐면, 야, 이게 내가 타고 있는 이 휠이 생각보다 무거운 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에어로 휠이라는 게 있대. 카본 휠이 있대. 그래가지고 카본 휠을 중고로 한번 알아봐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봐요. 알아만 보다 보니까,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휠을 한 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휠을 한 채 드렸을 때 이 굉장한 것에 빠져들게 되죠. 그 휠을 자전거에다가 딱 끼우는 순간 자전거가 굉장히 예뻐지고,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게를 한번 재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 알루미늄 휠과 카본 휠의 무게를 재보면, 야, 무게가 한 1kg 넘게 빠질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카본 휠 뒤에다가 스프라켓을 조립을 했는데, 조립을 한 게 닷휠 2개 스프라켓 뺀 거, 그거보다도 가볍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야, 그래서 중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중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량이 빠지고 나서 자전거가 경쾌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 둘씩 중량 관련된 튜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중량과 관련된 튜닝들 뭐가 있을까? 스템, 페달, 그리고 핸들바, 뭐 안장, 시트포스트 뭐 등등 해가지고 하나 둘씩 바꿔봅니다. 처음에는 알리라는 데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알리에 들어가면 제가 말했던 그 경량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스템, 핸들바, 안장, 시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카본으로 해서 다 팔아요, 호환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전거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점점 자전거를 경량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계속 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피해서 입지 못하고 있던 쫄쫄이를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카본을 끼우고 그리고 그렇게 경량화를 하게 돼서 자전거가 잘 나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의 피부에서 펄럭펄럭펄럭 거리게 되는 그 옷이 제일 거추장스럽게 돼요. 그래서 뭐 옷이 내가 뭐 비싼 걸 굳이 입을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산 혹은 중국산 가장 저렴한 빕숏과 저지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빕숏과 저지를 사서 입어보니까, 이야, 이거 뭐 입으니까 확실히 라이딩 할 때 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싱싱 달리죠. 너무 재밌죠. 점점 더 빨라지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페달만은 평페달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유튜브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하면서 다들 클립 페달이 뭐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립 페달을 찾아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클립 페달을 이것저것 찾아봐요. 찾아보다 보니까 시마노라는 회사가 클립 페달이 가장 싸고 좋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립 페달 뭐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5, 울테그라, 듀라에이스. 그 중에서 야, 클립 페달 내가 뭐 얼마나 잘 쓸지도 모르는데 일단 105 페달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거침없이 105 페달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페달을 구입하면 이거를 페달 구입하면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페달과 연결할 수 있는 클릿이 있죠. 클릿도 비쌉니다. 시마노에서 파는 클릿 125,000원 하는 클릿, 그거 사야 됩니다. 또 클릿을 사야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클릿 슈즈. 그래서 이 세 가지 어셈블리를 사가지고 클릿을 장착해 봅니다. 클릿을 장착해서 달아보니까 야, 이거 처음에만 조금 어색하지 라이딩 할 때는 너무 편하거든요. 다리를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사실이 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클릿까지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완성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가 뭐냐, 바로바로 여러분들은 펑크가 한 번은 반드시 꼭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펑크는 반드시 뒷타이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타이어 펑크가 나서 이제 처음으로 펑크를 떼우게 되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그 카보니를 샀을 때 카보니를 뭐 클린처로 살 수도 있고 튜블리스 살 수도 있고 튜블러를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운이 없게 튜블리스랑 튜블러 요 둘 중에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펑크가 나니까 타이어를 갈아야 되네요. 그래서 타이어를, 야, 여기 좀 경사도가 있구나. 그래서 타이어를 알아보게 됩니다. 타이어를 알아보니까 타이어도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쭉 알아보다 보니까 그 중고로 자기가 산 휠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검정색 테두리를 가진 타이어였는데, 야, 이게 타이어 중에서 옆에가 살색 혹은 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징 있어 보이죠? 그런 타이어를 거멀이라고 부르는데, 거멀 타이어로 뒷타이어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 펑크 난 김에 앞타이어까지 거멀로 바꾸자! 그래서 거멀 타이어로 앞뒤를 한번 조합해 봅니다. 야, 멋있네. 거멀을 끼우니까 마치 자전거가 카보니를 처음 끼울 때처럼 더 멋있어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멀을 끼우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한테 언제든지 펑크가 날 수 있구나. 펑크가 난다면 수리 키트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수리 키트를 장만을 하게 됩니다. 수리 키트는 두 개의 물통 꽂이 중에 한 개의 물통 꽂이에 꽂아서 보통 가지고들 다니시는데, 그 수리 키트 안에는 튜브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하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CO2 킷 들어가지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어가 튜블러라면 급하게 빵꾸를 때울 수 있는 빵꾸 때우미용 실란트 하나 들어가지요. 그리고 간단한 렌치류의 공구들 한 두세 개 들어가지요. 그리고 튜브도 그냥 막 교체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튜브 교체 주걱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수리 키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다 됐는데 하나가 빠졌죠. 여러분들의 그 빠른 속도, 그 속도를 계축해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시작했을 때는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핸드폰을 가민 마운트에다가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핸드폰을 끼우면 굉장하게 편리합니다. 맵도 볼 수가 있고 속도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점점 그 자전거를 심화반으로 타게 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내 심박은 얼마나 될 거냐? 과연
내 케이던스는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자꾸 터널 같은 데 지나가면 속도가 띠딕 하고 끊기고 다시 나오면 연결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GPS에 개입 없이 속도를 계속 재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렇게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나의 파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궁금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종 센서류들과 그리고 그 센서를 계측해 줄 수 있는 속도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초적인 개미 지옥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자전거의 풀세트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에 개미 지옥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